입시왕 겨울방학 특집 방송 내 아이가 망하는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입시왕 겨울방학 특집으로 특별한 코너를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거의 끝나고 있죠. 예, 아마 이번 주쯤에 이제 거의 다 끝났을 거고 성적이 이미 다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기말 보기 전부터 성적은 결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가 아니라 거의 뭐 기말고사 한 2주 전쯤이면 이제 거의 이제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본인은 알고 있죠. 예. 예. 자기소개하기 전에 튀어나오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 기말고사 이제 끝나고 성적표를 또 받아들일 텐데 대부분 제가 상담하면서 아이들 많이 상담하면서 보다 보면 이제 성적이 이렇게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홍프로님?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학원도 다니고 시험 기간 동안에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노력한 만큼 성적이 확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이제 뭐 실수를 했거나 뭐 몇 문제 또 잘못 뭐 마킹을 실수를 한다거나 뭐 잠깐 착각을 했네, 뭐 계산 실수를 했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두세 문제 더 틀리고 그것 때문에 등급 컷에 뭐 또 걸리고 뭐 이런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 공부를 하긴 하는데 왜 안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를 가지고 좀 심층적으로 특별한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번 차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에 좀 오랫동안 1대1 수준의 아주 뭐라고 하죠 보통? 소규모 그룹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그쵸? 개인 과외나 이런 걸 갖다가 오래 하신 분들을 모셨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일타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학생을 너무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어떤 그 내밀한 심리나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하고 안 만나죠. 만나긴 만나는데 만날 수가 없죠. 저 멀리서 점 하나로 보이니까. 네. 만날 수는 있으나 이제 아이들과 이제 직접 대화를 오래 하거나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어려워하는지 갖다가 약간 좀 이제 그 깊이 있게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오늘 이제 좀 그 아주 소규모로 그룹 형태의 수업이나 혹은 개인 과외나 이런 거를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하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런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영어 홍프로님 자기소개를 갖다가 지금까지 본인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지도를 했는가, 네. 몇 년 동안 뭐 어떤 방식으로 지도해 왔는가를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프로복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어 강사 홍프로입니다. 예. 네. 횟수를 세어보니까 한 15년 정도 이제 되더라고요. 애들과 이렇게 교류. 네. 언제부터는 카운트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왜 안 될까를 고민하고 있고 나는 왜 안 될까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예.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를 그렇죠. 이제 알기 위해서 계속 고민해오고 연구해오고 어느 정도 이제는 정답에 근접했다. 정답을 찾았습니까? 영어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그래요? 네. 본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조금 더 제가 탐색을 해보고 예. 그래서 홍프로님 이렇게 나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고 입시형 아카데미 관련된 설명회나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가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파에듀의 1타 국어 과외 선생님 이정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라파에듀랑 입시왕 아카데미 온에서 지금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정관입니다. 뭐 한 7, 8년 네. 정도 가르치고 있고 주로 이제 4등급, 5등급, 6등급 이 친구들 대상으로 거의 제 수강생의 한 70%는 그 정도 학생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렁에서 좀 꺼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중에 제일 알짜다.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짜 뉴스 아닌가요? 아니 과외를 받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지금. 대기자가 20명인가? 그렇죠. 지난번에 들었는데 한 20명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17명. 17명? 네네. 그래서 이정관 선생님이 약간 이제 점잖게 생기셨는데 굉장히 어립니다. 굉장히 어리고
어느 정도 어린지는 어떻게 공개해도 되나요? 네. 30대시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거의 대학교 졸업하고서부터 계속 한 거네. 네, 그렇죠. 거의 계속. 하면서 내공을 쌓으면서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직접 본인 제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네. 보니까 거의 뭐 운동하던 애를 막 국어 몇 등급이었죠? 5등급 축구하던 친구. 진짜 축구 선수 출신의 5등급. 나 이제 그런 친구를 이렇게 갱생을 시켜서 거의 이렇게 1등급 네, 맞아요. 만들었죠. 1등급 찍었습니다. 예, 서강대. 네. 예, 정시로 서강대를 심지어 이렇게 지방 학생이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대전에 있던 학생인데 그걸 네. 과외로 끌어올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야, 계셔서 그건 좀 신기하다. 축구하던 5등급 1등급으로 만들었다? 예. 이거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시는 분이고 이분도 약 3년 전에 저희 방송에 한 번 나왔나요? 예, 그때 그 이제 라디오 방송 유튜브 하기 전에. 네네. 그다음에 아. 이제 팟캐스트만 할 때 네네. 라디오가 뭡니까 라디오? 예. 인터넷 오디오. 라디오입니다. 예, 오디오 방송. 예, 옛날에 팟캐스트만 할 때 잠깐 나오셨고 본인 소개를 한번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태상입니다. 강의 경력은 한 15년 정도 되고요.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중학생 중에서도 아주 산수부터 가르쳐야 되는 네. 초등학생 중에서 덧셈 뺄셈 안 되는 고학년 아이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서 이제 선행 준비하는 친구들하고도 이제 공부를 좀 했고요. 물론 주로는 이제 고등학생들과 이제 공부를 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 보내면은 이제 저도 기분 좋고 네. 네. 그런 생활 한 15년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고등부가 원래 전문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제 이제 개인 학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낮 시간에는 이제 초등학생을 좀 부탁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좀 이제 한두 타임 정도 이제 가르치고 그럼 진짜 밑바닥부터 하네요. 예.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다 갑니다, 이제. 예. 사칙연산부터 수능까지. 예, 예. 야. 그 학원에서 음. 저한테 뭐 컨설팅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갔거든요. 가가지고 오. 이제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윤태상 선생님 제자가 5명이었어요.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3들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컨설팅을 하는데 애들이 뭐 다 나쁘지 않은데 특히 수학 성적이 다 괜찮더라고. 오. 수능도 거의 1, 2등급으로 애들이 수학이 네. 다 찍던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수능이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보니까 윤태상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노하우가 상당하시고 이분도 지금 알짜입니다. 개인 학원 차려가지고 학생 수가 이제 더 받을 수가 없죠 지금. 뭐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학년별로 알고 있어요. 골고루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풀로 꽉꽉꽉 차 있고 다 이제 소규모 그룹 지도 형태로 하시는 거고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윤태상 선생님 이제 자주 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이 이번에 뭐 입시왕이랑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영수 우리 아이들이 왜 망하는가 이 이야기를 실전에서 이 진흙탕에서 구르고 계시는 이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세 분을 모신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입시왕 아카데미에서 이제 클리닉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온라인 강의가 뭐 진도 빼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사실 우리 아이의 정확한 현재 상태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게 다 다른데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내서 이렇게 개인별 맞춤 지도를 하는 이런 이제 클리닉을 그동안 요청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의 선두주자죠. 15년 동안 클리닉만 연구해 오신 홍프로님. 네. 15년은 아니고요.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네. 방법론을 찾아가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거의 개인 지도 형태시거든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와서 영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씩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이골이 나신 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네. 옛날하고 달라서 네. 요즘 아이들은 다 노베이스가 아니라 2명만 앉혀놓고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독해 수업은 A한테 쉽고 B한테 어렵고 문법 수업은 반대로
A가 쉽고 B가 어렵고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게 그렇죠. 제일 효과가 좋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됐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한창 클리닉 기도를 하고 계신 이미 홍프로님이시고 이제 국어는 이정관 선생님 이제 과외를 하다가 소규모 그룹 지도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클리닉이 그 과외하고 학원 수업의 딱 중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가장 시너지가 많이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어는 특히 이제 학생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독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수업이 당연히 필요도 하고 또 그런데 그게 너무 1대1보다는 오히려 또 다수의 학생들 뭐 소규모 정도 그룹으로 네. 있었을 때 그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뭐 시너지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하면서 이게 네, 막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저 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나도 들으면서 나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음. 혹은 다르게 생각했는데 음. 하면서 뭐 경쟁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서로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하기 네.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저도 클리닉 수업을 최대한 이제 네, 네.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어 클리닉은 이정관 선생님이 진행하실 예정이고 여기 옆에 계신 윤태상 선생님도 거의 소규모 그룹 지도 물론 강의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네네. 그룹 지도나 이런 것도 이런 거를 이제 거의 전문으로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스카우트를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노리고 있다가 지금 개인 아예 센터로 운영 중이시죠? 네. 지금도 클리닉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네. 학생들 개개별로 예. 왜냐면 학생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문제집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동일한 문제집을 주는 것보다는 네. 학생에 맞게 이 학생은 좀 쉬운 것부터 이 학생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좀 난이도 있는 것도 심화된 내용으로 할 수 있게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맞춤형으로 하려면은 이제 개개별로 이제 학생들하고 호흡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수업을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왕 아카데미 클리닉이 이제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학원이나 뭐 인강을 듣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잘 성적도 잘 나오고 이런 아이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열심히 학원 다니는데 뭐 인강도 우리 아이는 다 들었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아이들은 좀 이렇게 심층적인 1대1 지도나 이렇게 뭐 이제 현재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이제 대치동이나 이런 데가 클리닉이 아주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네. 많습니다. 네. 대치동은 지금 이제 다 개별화돼 있고 물론 대형 강의도 있지만 그거 하고 또 대형 강의 듣고 개별 이제 클리닉 가서 또 클리닉도 하는 하고. 경우가 네. 단점 극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더 성적 향상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도 이제 입시왕 아카데미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저희 새 선생님들과 함께 이번 겨울방학부터 클리닉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입시왕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이제 선생님들의 뭐 특성이나 이런 것도 하고 저희가 설명회 영상도 공개가 될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왕 아카데미의 클리닉 조만간 오픈이 된다. 저희가 지방 분들은 고민 중인 게 저기 비대면으로도 이게 진행은 가능하거든요. 예, 실제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행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나는 클리닉의 혜택을 좀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국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국어 우리 아이들이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특히 수능 국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정말 이것 때문에 애들이 국어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뭐 기출만 돌리면 됐다라는 이 인식 때문에 그 특정 교재 뭐 마달이라든지 매삼비라든지 그런 교재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닌데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리고 뭐 N회독 돌린다 뭐 2번, 3번만 돌리면 국어는 끝난다라는 인식이 수험생들도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너무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그것만 풀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수능 네네네. 국어에서 애들 많이 푸는 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거기 기출 문제들 네. 잘 모아놓은 작품들 문제집들이 있는데 기출 문제집만 소위 N회독 돈다. 네. 그걸 계속 돌리면
그런 아이들이 맺는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망한다고. 그것보다는 네. 이제 뭔가 너무 다른 과목에 비해 그 기출의 중요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네. 기출만 풀면 된다. 내가 그냥 맨날 무슨 뭐 카페 마일리지 모으듯이 그냥 네. 오늘 몇 개 풀고 내일 몇 개 풀고 하면 언젠간 성적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너무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매산비 없는 학생들 없을 거예요. 국어공부 시작하면 그거 사고 시작하는데 네. 그것만 하다 판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책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그 단추어로만 저희가 기억을 해서 그 매일 세 지문씩 푸는 비문학. 그쵸? 네. 매삼비입니다. 네. 네, 아주 유명한 책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성경 못지않게 많은 어우.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EBS 연계 교재가 모든 과목에서 그 출판 서점 순위 보면 항상 1위인데 네. 얘가 1위예요. 맞아요. 네. 이거를 온 국민이 풀고 있다. 네. 그렇죠. 거의 뭐 교과서죠. 거의 예. 안 푸는 학생이 없다. 아니, 몇번 푸는지 돌렸어요. 모르겠다. 다 샀다. 제일 처음 나온 과목이 무슨 과목이었죠? 국어 비문학으로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요즘엔 다른 과목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매삼영이라고 네. 매일 지문 3개씩 푸는 영어 해가지고 아 그것도 있어요. 매삼영도 있어요. 아, 시리즈가 그래서- 이제 나오네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책 저도 엄청 많이 풀려요. 제가 왜냐면 현장에서 상담할 때마다 물어보거든. 뭐하니 매삼비요. 네, 맞아요. 뭐하니 매삼비요. 뭐하니 국어는 이거야 그냥. 네, 무조건이에요. 전화 통일이야. 음. 꽤 열심히 한다는 애들 있잖아요. 특히 네, 맞아요. 이거 무조건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어떤 국어의 스탠다드처럼 딱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것만도 제대로 안 하기도 하지만 이것만 한다는 아, 거죠. 근데 이게 기출 문제 푸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제 뭐 N회독이라는 말에 대해서 음. 되게 저도 너무 좋게 생각하고 아마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지금 열심히 풀고 있는데 매일 지문 3개씩 계속 풀면 계속 문제 풀면은 문제 푸는 실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첫 예. 번째는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이 내가 그냥 똑같은 것만 반복하게 되면은 나쁜 습관만 굳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데 그냥 그걸로 저희가 평생 밥 먹잖아요. 네. 그러면 젓가락질이 언젠가 정석적인 젓가락질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젓가락질을 평생 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어를 못했던 사람으로서 이 말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예. 이제 한참 이제 공부 좀 해보겠다고 이제 저도 네. 이제 수능 준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다고 이제 한창 할 때 아 선생님께서 고등학생 때. 예, 예. 국어 문제집을 그때 한 6권 정도를 풀었던 것 같아요. 예. 막 이렇게 매일 몇 장씩 풀고 그렇죠. 답안 확인하고 어. 근데 시험을 봤는데 국어 점수는 전년도하고 딱 그냥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도대체 국어라는 과목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해도 이게 0에서 100까지라고 보면 여기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은 양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그냥 이렇게 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오답으로 이렇게 결국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정관 예. 선생님 말씀은 올바른 방법. 이제 수능 국어도 문제풀이의 어떤 접근법이나 기술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올바른 혹은 이제 효율적인 더 효과적인 접근법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걸 모르고 문제만 계속 풀게 보면 윤태상 선생님처럼 그렇죠. 된다. 습관적으로 그냥 풀기만 하는 훌륭한 거죠, 수학 선생님이 될 수 예, 있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문제를 풀 때 피드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수학은 어느 과정에서 해설을 보면 내가 중간까지 하다가 여기서부터 잘못 접근했네가 보이는데 네, 맞아요. 국어는 그게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왜 틀렸지? 실수했다. 헷갈렸다. 잘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고 또 다음 문제를 푸니까. 그 올바른 접근법을 배우지 않고 먼저 네. 배우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아까 마일리지 적립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마일리지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그 정도면 뭐 네. 저기 하와이까지 갈 수 있습니까? 네? 그 뭐야 한국 마일리지만 마일리지 쌓고. 예. 쓰지도 못하고. 네. 어느 순간 유효 기간이 왜냐면 지나버린. 예. 문제집을 일단 푸는 게 아이들이 익숙하잖아요. 네. 공부의 기본이 문제집 푸는 거니까 그리고 또 애들이 다 풀고 있어. 그쵸. 그래 나도 그럼 푸는 거야. 딱 풀면서 3개 딱 야 3개만 풀면 되는 거야?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해. 3개 딱 풀고 또 3개 풀고 쭉 해서 다 끝났어. 그럼 뭔가 뿌듯하고. 네.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문제집만 푸는 형태의 패턴이 굉장히 많다. 네. 국어는 특히. 그쵸. 예, 그 본질은 피드백 없이
네. 예. 그리고 나서 문제는 어정쩡하게 이제 머리에 잔상만 남아서 애내독인데 두 번째 볼 때부터는 사실 이제 답도 기억나고 내용도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풀리니까 너 잘하네 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막상 시험에 가서 새로운 문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정쩡하게 잔상이 남아버리는 바람에 네 이제 뭐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확실히 쉽게 풀려버리니까 하지만 네네네. 똑같은 문제는 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국어라는 과목의 어떤 특수성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이랑 영어는 딱 보면 이게 배울 게 일단 딱 있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단원의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개념이나 뭐 이게 공식이나 이런 게 뭐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문제가 풀리고 영어도 단어 외울 게 딱 있고. 네. 그런데 국어는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그러면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매산비를 푸는 것도 있어요. 그 국어로 야, 수능 국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 풀기 전에 수학이나 영어처럼 배우고 학습하고 좀 암기하고 이럴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기초 체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쵸. 뭐 어휘라든지 독해 방법이라든지 뭐 한희쌤 말씀하신 방법론적인 접근론이라든지 예. 명확한 이제 예, 개념이 있는 그래서 거죠. 독해 방법론, 뭐 선지 분석하는 방법, 네. 뭐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네.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지금 약 제가 봤을 때 수험생들 다 합치면 고1, 2, 3 다 합치면 한 60만 명 정도가 이거 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한 50에서 60만 명 정도 이거 풀고 있을 텐데 그렇게만 하면 100% 망한다. 아 너무 좋은 교재다. 네. 너무 좋은 교재지만 그렇게만 하면은 네, 네. 성적으로 반영 풀고만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2번이 네. 답인데 내가 보기에는 5번도 답이야. 맨날 이러고 오,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맨날 진짜 많아요. 맨날 이 오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저게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맞잖아. 맞아요. 예, 다들 이렇게 맞아요. 가는 것 네.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수학 윤태상 선생님께서 수학은 이유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예. 망하는 우리 아이들이 망하는 아이들의 어떤 특징적인거나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 근본적으로 좀 못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인데 네, 이 수학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읽으면서 네. 이제 고민하는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좀 필요하거든요. 읽으면서 고민을 한다고요? 예, 읽으면서 이제 그래요? 고민을 해야 되죠. 이게 왜 수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수식이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배운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그 단계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네. 아주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고형 문제든 아니면 뭐 방정식이든 함수든 아주 빙글빙글 돌리지 않죠, 문제들을. 근데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정도만 이제 거치면 되는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루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문제 스타일만 이제 익혀서 음흠. 풀이를 이제 적용시켜서 점수를 얻는 습관을 가졌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공부도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초반에.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읽고 선생님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제 이렇게부터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잘 읽어보면 이건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요렇게 가는 건데 그 중간 단계는 이제 다 쏙 빼놓고 요런 글귀가 나오면은 이거는 요렇게 풀면 되겠다. 이제 요런 식으로 좀 일반화를 너무 이제 급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학교 때는 통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안 통한다는 거를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늦는 거죠, 이미. 네. 이미 시험 점수는 쌓이고 있고. 거기서 이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2달 뒤면 또 이제 또 시험이고. 방학 때도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금방 또 지나가고. 네. 이제 요런 이제 그 악순환이군요. 예, 악순환이 예, 이제 예.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럼 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이들이? 이게 보면 이제 본인이 안다고 생각해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문제를 보면 이게 문제가 좀 짧거든요. 한 2줄짜리 문제들도 있어요. 예, 예. 그럼 이게 문장이 짧으니까 풀이도 짧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수학은 이제 그 문제가 짧을수록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말로 이러니까 저러니까 요러니까 식은 2-3줄이면은 이렇게 끝나. 근데 왜 이 2-3줄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제 설명을 한참 해주면은 이제 네. 설명 듣고 풀이가 이제 짧으니까 선생님 이 문제는 쉬운 문제네요. 이제 이렇게 해버리고 애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수학적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생각 안 하고 그 2-3줄의 그 풀이법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애들이 이거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쉽다고 주장을 한다. 주장을 하죠. 쉽다. 그리고
왜냐면 선생님이 풀어준 걸 딱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몇 줄 안 돼. 예. 저렇게 하면 되네? 그럼 문제 밑에 있잖아요. 몇 개 비슷한 거. 네. 비슷한 거 몇 개 해갖고 흉내 내서 숫자 바꿔서 풀면 풀리잖아요. 네네. 그거 딱 하고 됐어. 나 네. 2차 방정식 마스터했어. 하고 쉽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다. 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근데 이게 네. 그 수학도 사실은 좀 수학 국어 원래 실력이 다 그렇게 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네. 쓱 보고 그걸 아까 뭐 유형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유형화 네네네. 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바탕으로 유형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래어 저러해서 이런 식으로 유형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1단계로 걔는 유형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의 머릿속을 제가 아무리 이제 고쳐주려고 해도 네. 결국은 복잡한 얘기를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비유적으로 하시면 말씀을 네. 드리면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문제풀이란 해결책이 뭐 F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F라는 해결책이 나오기 위해서 A에서 A 때문에 B가 되고 그래서 C 때문에 D가 되고 E가 되고 그래서 F가 나오는 거야. 네. 이 과정이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아, 감사합니다. 그게 요약을 이제 잘해주셨네요. 제일 중요한 수학적 어떤 추론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데 네. 아이들은 A에서 대충 한 D 간 다음에 바로 F. F로 딱 간 다음에 네네네. 됐어. 그리고 살짝 바뀌면 이제 B를 바꿔놓으면은 이제 나는 D하고 F로 갔는데 왜 답이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생각한다. 네,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특히 중학교 때 점수가 잘 나왔던 애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 빠진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증명 과정 같은 경우도 저도 네.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되던데. 그게 이제 쉬운 학생이 있고, 근데 그런 증명을 설명을 해주면 이제 증명 과정은 이제 싹 빼고 네. 이제 결과만 갖고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유형처럼 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대입하면 돼, 저걸 네. 저렇게 대입하면 돼. 이제 이렇게 가니까 이제 경우의 수가 고등학교는 좀 많잖아요. 네. 같은 문제 같지만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특히 이렇게 중단계에서 중상 문제들일수록 짧은데 좀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보고 그냥 짧게 풀이 적었는데 전혀 다른 풀이가 이제 등장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게 이제 본인이 이제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남이 풀어주는 풀이만 보면서 그냥 본인도 안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아니, 국어는 이렇게 네. 글이 딱 있으니까 네. 읽고 생각하고 그걸 애들이 뭐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하려고는 하잖아요. 지금 네, 하려고는 그 선생님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느낀 게 완전 국어랑 반대다. 그래요? 네. 왜냐면 국어는 아이들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문제는 그 고민이 그냥 지 머릿속에 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맞지. 저를 자꾸 납득시키는 거예요. 뭐 절린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보면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그치. 네. 문제랑 싸우죠. 수학도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싸우고. 문제랑 수학도 싸우는 애들 그래요. 있어요. 국어는. 네. 이것 때문에 2번도 답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엔 숫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과정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하면서 자 이렇게 가라고 하면 사실 뭐 절대 이게 바뀔 수 없는 건데 국어는 그쵸, 자꾸 그쵸. 설득해요. 아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쓸데없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그거 많아서. 이제 수능 국어의 어떤 올바른 방법론이나 접근 방법을 모르니까 네. 혼자 망상을 하는 그렇죠. 이제 추론을 하는데 그냥 뇌피셜만 이제 그런 건데 거꾸로 수학은 이제 아이들이 읽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뭘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그 고민의 이제 첫걸음은 저는 이제 그 책을 좀 이렇게 좀 읽어내는 무슨 책을 읽어 갑자기? 보면은 이제 문제집에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책을 보면은 네. 곱셈 공식이 쫙 등장합니다. 이제 초반부에 곱셈 공식 뭐 그냥 한 10개 되죠. 가로 몇 개 치고 그거 외우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중학교 거고 복습으로 나오고 5번부터 한 10번까지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곱셈 공식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 곱셈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이 그 밑에 이제 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도되는 과정. 예. 그 곱셈 공식이 이제 전개돼서 정리된 과정이 밑에 나와 있는데 네. 그 밑에 정리된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는 학생들이 있죠, 이제. 아니 예. 법칙이 있는데 네네. 그것만 딱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봐서 되는 친구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되시는 분들은.
근데 교과 과정을 보면은 그 유도 과정을 본인이 해보라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다 설명이 다 나와 있고.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재들은 이제 그 결과만 이제 책 상단부에 이제 딱 찍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A에서 그렇죠. F로 바로 가는 거죠. 예, A 더하기 B의 네. 전체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아, 추억이 또 돋습니다. 새록새록 하시죠 이제. 추억 돋네요. 곱셈 공식. 근데 그 짧은 것도 이렇게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거를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든 본인이 써보면서 이해를 하든 충분하게 아 이게 전개 과정이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네. 그거 없이 그냥 공식에 그냥 이렇게 대입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네. 아 그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연상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만 자꾸 하니까 연상 과정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이제 그 교정을 좀 해주는 작업이 선행 작업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 결론부 네, A는 F 정도만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익게 만들어 놓고 네, 자기가 알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하죠. 예. 그리고 이거 쉽네. 그냥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모르는 경우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라도 있는데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애들을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기 방식대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 이게 개선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네. 학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다. 학원 간판에 스파르타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아, 근데 예. 이건 정신 차리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게 본인이 정신 차렸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 그 흔히 하는 수학 공부에서의 실수 같은 건데 저도 네. 사실은 이제 수학을 되게 좀 어려워했었어요. 저도 완전 문과형 인재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막 처음에 보면은 이제 개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써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원의 정의 네. 하는데 뭐지 원의 정의가 뭐 중심의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뭐죠 점들의 네, 집합 뭐 그런 점들의 거잖아요.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준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선생님. 그때는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네. 거 이제 주의 깊게 보질 않았어. 네네네. 야, 원 그냥 동그라미 아니야? 예.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막연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건 이제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럼 수학책도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초반부는 그게 가장 느린 방법인데 네. 중반부로 넘어갈수록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해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 상하가 가장 더디고 네. 더디지만 그 1년을 나름 이제 알차게 보낸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원투를 만나면 이제 날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수학도 막 네. 이제 진도 빨리빨리 나가야 되고 네네네. 막 숙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수학 공부 전국에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네. 예, 다 수포자든 수포자가 아니든 다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선행을 해야 된다, 뭐 해갖고 막 나가고 진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이제 상담해 보면 수학은 맨날 문제만 풀고 있더라고. 네. 계속 문제 풀고 막 숙제하고 사실 숙제 양 따라가기도 벅차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잘못된 방법인 거예요? 제 방법만이 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재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기본서 한 권, 유형서 한 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잘하는 학생이면 개념서의難易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권수도 늘립니다. 상황에 네, 따라서는 네.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시작을 뭐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좀 흔히 알려진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책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내가 공부에 욕심 있다 그러면은 2권 3권 보는 것보다는 아예 시작 자체를 그냥 실력 정도로 가는 거죠. 예. 개념서 수준 아예. 네, 아예 그냥 높여버리고. 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유형서도 센이나 기타 교재들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문제 바로- 푸는 게 네.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가 절대 아니고. 네, 그 문제도 얘기가 풀게 푸는데 아닙니다. 그 전 예. 단계에서 네, 물론 이 아이가 다 그 A부터 F까지 과정을 지 혼자 하고 있는 애는 이 얘기가 볼 필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제가 생각할 때 약 80%에서 네네네. 90% 가까운 아이, 90%는 좀 맞나? 한 80,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선생님 경험상? 25에선 35% 정도는 네. 예, 보통 그런 케이스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해도 안 돼요. 나는 하고 있는데 수학이 어려워요. 아니, 뭐 수학이 뭐 이렇게 마냥 쉽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 그러니까 나는 하고 있는데 뭔가 결과가 안 나온다고 이제 하는 학생들 보면은 뭔가 이제 다 이런 상태다. 예.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는 걸리죠. 한 절반 예, 예. 이상일 것 같은데. 절반 이상일 것 같은데. 근데 아예 느린 학생도 있습니다, 사실.
그걸 뭐 이제 그건 좀 어쩔 수 빼긴 좀 없죠. 어렵죠. 예, 예. 아예 근데 이제 느린 어쨌든 학생도 간에 있고. 수학도 네. 고민하면서 그 논리적 전개 과정을 꼼꼼하게 읽는 과정과 시간과 고민하는 그게 필요한데 그 과정을 안 반복하면서 한다. 빨라지는 거죠. 네. 그 과정 반복하면서 빨라지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네네. 그냥 문제풀이 유형 그것만 바로 들어가고 해서 예, 몇 예. 개 문제 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뭐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예. 감당할 수 없는데 그냥 감당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아. 예. 조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아주 잘 나오는 흔히 얘기하는 네. 이제 머리가 좋아서 네. 쟤는 그냥 딱 봐도 스마트 애들 보면 의외로 교과서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어요. 수학 교과서. 수학 교과서를. 예. 거기다가 충격적이네. 온갖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서 이 말은 이런 뜻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렇네 이게. 시작에 굉장히 충실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지를 교과서를 다시 찾아보는 거죠. 교과서에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하는 거죠. 제 친구 수학도 너덜너덜 하거든요. 예. 근데 수학을 포기했어요. 다른 걸로 너도 칙칙이. 침을 너무 흘려가지고 이게 한 50페이지가 붙어버린 바람에 책이 너덜너덜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예. 책이. 윤태성 선생님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지금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홍프로님 영어 우리 아이가 왜 안 됩니까 이거지? 제가 국어 수학 두 분의 어떤 국어 망하는 이유, 네. 수학 망하는 이유를 듣고 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렇습니까? 훌륭한 학생들이다. 그래도 저렇게 이해하고 문제도 풀고 질문도 하고 저 정도면은 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까? 네. 저 두 분이 알고 있지만 예. 말할 수 없는 그 본질에 제가 다가가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습니다. 총대를 메고. 그렇습니까? 예. 영어 우리 애들이 왜 안 됩니까? 영어 망하는 이유. 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예. 1번입니다. 1번. 무슨 소리야, 또. 중의적인 의미인데 네. 제가 이제 뭐 재수 종합반, 뭐 교육 특구 지역, 뭐 지방 다 다녀보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이들 경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풍부하십니다. 아마 네. 대한민국 영어 강사 중에서 예. 교육 특구, 재종반, 네. 지방까지 해서 다 다녀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진흙탕 싸움이에요. 이번 인생 자체가 진흙탕입니다. 아직도 진흙탕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느낀 게 어느 지역에 가나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네.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쿨하게 자는 것도 아니고 눈을 뜬 거야, 감은 거야. 앞에서 보면은 열반에 든 그 모든 열반은 좋은 거 아니에요? 해탈. 좋은 거죠. 해탈. 네. 욕심도 없고 어떤 마음의 성교도 없고. 어떤 인생의 네. 모든 희로애락을 거쳐서 그렇죠. 모든 걸 초월한. 뭐 특정 종교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부처님 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눈빛 보면은 맞아요. 이렇게. 네, 뭐 자비로운 느낌이 있죠. 예, 달관하신. 예. 그게 뭐 나빴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예. 좀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영어에 국한된 건 아니고. 근데 유독 영어가 많아요. 왜? 예? 영어는 애들이 읽어보거든요. 근데 읽어보면은 아는 것도 중간중간 튀어나와요. 그렇지. 그러면서 모르면서 가면서 알고 모르고 가는 열반의 경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단어를 옆에다 이제 빈 종이에 씁니다. 네. 그런데 뭐 에스티메이트가 추정하다라고 하면은 네. 내가 이걸 몰랐네 씁니다. 영어 에스티메이트 한글 추정하다. 에스티메이트 추정하다 씁니다. 네네네. 에스티메이트 추정하다. 그러다 이제 손이 쓰고 있어요. 에스티메이트 추정하다. 네. 머릿속은 오늘 급식이 뭐 나오지? 그러면서 계속 손은 에스티메이트 추정하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의 이제 정신적으로 특히 영어가 이게 집중하기 좀 어려운 과목인가? 이게 왜 그러지 진짜? 왜냐하면 논리가 없습니다. 잠깐만 그런 느낌이 좀 있네. 그러니까 수학처럼 어떤 풀이 과정에 사고의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국어처럼 다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다 말다 그 뒤에 정답 해설을 보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네. 정신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게 약간 공감이 되는 게 네. 저도 이제 영어로 된 이제 뭐 볼 기회가 가끔 있잖아요.
가끔 기회가 있어 이렇게 딱 보려고 그러면 네. 일단 눈에서 이게 다 튀어나가니까 요즘 하도 영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집중이 확 떨어지더라고. 보기가 싫고. 예. 그리고 조금 해석이 되다 말다 하니까 내가 이걸 제대로 읽고 있는 거가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흥미가 확 떨어지는 것 같아. 점점 하기가 싫어져. 그러니까 수학은 내가 아는 게 나와서 막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풀리면 약간 성취감이 있잖아요. 예, 좀 그런 게 좀 짜릿함이 그게 좀 짜릿함이 가끔 있잖아요. 네,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맞췄다 하는데 영어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눈에 자꾸 튀어나가고 하니까 그 느낌이 좀 그 공부에 스트레스가 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영어 되게 싫어했어요. 영어 공부. 저도 단어 외우고 이런 거 되게 싫어했고 네네. 뭐 단순 외워야 되니까 뭐 저도 좀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이제 풀다가 아이들이 저도 이제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맛을 알거든요. 네네네. 쾌감. 쾌감. 답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야. 딱 맞히면은 머릿속에 약간 엔돌핀이 빡 돕니다. 이제 올라가는구나 예, 이제. 막 돌아요. 예, 예. 영어는 다른 충격을 받습니다. 애들이 문제를 풀잖아요. 대을 찍었어요. 씨 맞았어. 왜 맞았는지 몰라요. 맞았어. 실제로 맞았어.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 풀었잖아요. 저 해설을 보면은 아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분명히 3번 찍었거든요. 네. 3번. 왜 찍었냐면은 제 영어 설명이 길어. 그래서 선지에서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지문을 뒤에 읽어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읽은 건 뭐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이런. 예. 영어를 접근할 때 아이들이 약간 이제 영어가 뭐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익숙한 아이들은 좀 낫겠죠. 그렇죠. 좀 낫죠. 이제 근데 모국어가 아니니까 영어 공부 자체가 이렇게 몰입 자체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정주를 놓는 경우가 많다. 몰입을 쉽지가 않죠. 몰입 자체가 쉽지가 않고 어머님들이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눈빛을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어딜 보고 있는 거야? 국어 이제 아이들이 망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일단은 그 다음은 이제 아까는 사실 뭐 독학의 개념이었고 이제 인강이나 학원의 힘을 많이 빌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3, 4년 정도 동안은 국어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지시고 네. 또 사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사실 다른 과목도 공통이겠지만 강사의 능력이 이제 내 능력은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국어는 특히 더 이제 국어의 그 특징 때문에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뭐 한국말이기 때문에 다 끄덕여지고 알아듣는 느낌을 받는 거죠. 뭐 다른 뭐 수학 같은 거랑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인강 예를 들면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 인강을 딱 들으면서 네. 기출 문제를 쫙 풀어주고 막 해설을 해주고 막 선제 분석해주니까 네. 그렇지, 그쵸. 그렇지 저거야. 그쵸, 맞아요. 하고 이제 이해가 쭉 되고 또 강의가 재밌잖아. 네, 맞아요. 재밌고 하니까 몰입도 되고 하니까 그 현장에서는 뭔가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딱 있는데. 네. 예, 그게 왜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 실력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냥 오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수업을 들었으니까 우리 애가 조금이라도 나아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구만? 안 나아졌죠. 왜냐면 그건 선생이 잘 푼 거잖아요. 내가 이해했잖아, 근데. 근데 이제 국어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이라서 알아는 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오 그렇구나. 오 야 역시 그렇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제 사실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애들이 심지어 품평도 해요. 그치. 저 강사 비문학 잘하네. 이 강사는 문학이 죽여. 문학이 좀 약한데 선생님 막 이러고 앉았죠. 저 강사 문법이야. 강사 문법이야. 네 맞아요. 애들이 짜 해가지고 이제 들으면서 파장 딱 끼고 재밌네. 잘하네. 역시 달라. 근데 맞아. 모의고사 보면 4등급 나오고. 저는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네. 이번에 월드컵 보잖아요. 네네네. 메시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야간 3-4명을 달고 막 요리조리 피해 가는데 그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저렇게 하는 거야. 축구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막상 나가서 골 차라 그러면 그렇죠. 막 패스도 못 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거든요. 맞아요. 전문가가 하는 걸 보면서 막상 쉬워 보이지만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전혀 다른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국어기 때문에 또 되게 크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니까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사실 제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도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이제 자거나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근데 국어는 말을 하니까 알아는 듣고 뭐 네이티브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을 뭐 30강을 다 들어도 자기 실력은 똑같은 상태인 게 많은 거죠. 이것도 약간 좀 그 어머님들 관점에서는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은 막 이제 일타 강사 뭐 강의도 막 이렇게 듣게 하시고 뭐, 네. 뭐 대치동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쵸. 너무 나쁘다는 게 좋은 절대 아니고 건데. 실력 향상에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강의를 듣는 게. 이제 많은 아이들이 그 강의만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왜냐면 다 이해했으니까. 이해를 했어요. 본인들은 이해를 한 거고 문제가 잘못됐다. 뭐 국어도 이것도 많아요. 문제가 별로네. 맞아. 국어는 문제가 별로라고 네, 그러는데 여지가 여기? 많아. 이거 문제가 좀 뭐 이래서 기출을 풀어야 돼 이러면서. 야, 너 한의 모의고사 푸냐? 그 쓰레기야. 야, 홍프로 모의고사 이게 요즘 이게 대세야. 이건 맞아요. 풀어야지.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이제 강의한 거를 뭔가 이제 적용을 해서 네. 또 그걸 그대로 자기가 해보려고 이제 뭔가 적용하는 일종의 복습하고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그건 안 하고 강의만 계속 듣고 있더라 그냥. 그렇죠. 왜냐면 강의가 이해가 잘 되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알았습니다. 국어도 그런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대로 본인이 이제 연습하는 그런 훈련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사고의 과정 이제 아까 홍프로 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보고 뭐 이제 사고의 과정 있잖아요. 그 다음 이해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의 과정이 국어도 되게 중요하고 그 길이 사실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국어다 보니까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지고 혹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인강만 듣고 그냥 이제 문제 풀 땐 또 지 맘대로 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 괴리감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잘 풀었구나. 그건 참 좋은 거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아이들이 망하는 이유 인강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된다. 네. 그런데 그게 함정이다. 그렇죠. 이해가 잘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실제로는 이제 그 방법론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에 적용해서 좀 한 문제를 풀더라도 네. 제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까 첫 번째 이유랑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강의는 듣고 문제는 지 마음대로 생각 없이 풀고 네, 맞아요. 매일 세 지문씩 계속 풀고 앉아 있고. 예. 그러니까 실력은 항상 제자리고 제자리고. 네. 해도 안 오르고 예, 강의 진도는 나가는데 그렇죠. 항상 제자리다. 그럼 그게 고쳐지면 진짜 고쳐져요? 고쳐지면은 고쳐지죠.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기존 학원이라든지 중대형 강의 이상은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선생님들 강의력이 되게 출중하시고 강의 네, 내용이 네, 네. 알차고 네. 하지만 학생들하고 컨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의 상태라든지 학생이 지금 내 수업대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피드백이 네. 근데 가야 이제 되니까. 그게 아무래도 중대형 이상 학원이 네. 가지는 구조적인 조금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럼 또 과외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막 이제 선생님이 또 뭐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야, 네네네. 이거 이렇게 풀어봐. 했는데 이제 막 뭘 하고 있어. 그러면 눈빛만 딱 봐도 얘가 지금 이상하게 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까? 눈빛만 봐도까지는 아닌데 네. 그냥 이제 그럼 왜 3번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아까 말한 열반의 표정으로 이제 자기의 뭐 이거 그럼 그게 아니에요? 교정이 돼요 이런 게? 교정이 되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을 하라고 저는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그러니까 1대1이니까 그게 되는구나. 네, 그렇죠. 1대1이나 소규모기 때문에 소규모니까. 혹은 이제 특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얘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뜨끔해요. 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경우가 많으니까. 옆에 있는 학생. 네. 이제 그러면은 저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 어떤 수능 국어에 적합한 어떤 사고의 어떤 방식이나 뭐 분석하는 방법론이나 이걸 갖다가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 흐름을 잘 타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상하게 가 있으면 글로 가면 안 돼. 네네네. 여기로 와야지. 네, 이렇게 맞습니다. 계속 하다 가면 그게 이제 습득이 됩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도 다 틀린 길만 가는 건 아니라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새길로 세고가 있으니까 거기를 수정해주는. 저렇게 해서 성적을 올렸구나 그동안. 알겠습니다. 역시 1타 과외가 느낌이 오네요, 진짜. 대단하다니까. 네네네네. 예. 자, 이제 수학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네. 아이들이 망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뭡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게
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 금방 하면 될 것 같다. 금방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처음에 이제 낯선 공식이 이제 길게 나오니까 네. 거기에 숫자를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중학교 때 하던 계산과는 이 길이나 어떤 연산 과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뭐 세 자릿수 곱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괴롭잖아요. 이제 네. 뭐 256 곱하기 뭐 38. 그럼 막 곱셈을 막 해야 되고 올리기 잘못하면 숫자가 틀리면 또 답도 잘못 나오고 이제 그런 고충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식이 이제 좌우로 길어지고 이제 거듭 제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부호가 헷갈리고 순간 미스나고 답을 냈는데 해답지의 답과 계속 다르고 해답지의 답을 보면은 이 숫자가 길게 좌우로 늘어져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좀 이제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 이제 한 장을 이제 초반부에 이제 그 한두 장을 이제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제 수학에 재능이 없다 생각하면서 이제 초장부터 질리는 거죠, 공부가. 아이들이. 막상 이제 나도 네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상 부딪혀 봤는데 네. 생각보다 잘 안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고. 버벅거리고 뭐 또 옆에 보니까 얘는 좀 빠른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약간 아이들이 좀 다운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렇게 팍팍 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자잘한 계산 한두 개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시작 전에 이제 꼭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시작에는 아마 너희가 페이지 넘어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한두 장 하는데 3-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네. 이제 선생님들 칠판에 문제 푸는 거 보면 이제 긴 수식이 쭉 내려오잖아요. 바짝바짝 쓰면서. 근데 아이들도 조금 연습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반에 있는 이번에 이제 학생도 또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뭐 30분 보고 1시간을 봐도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직접.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해보려고 흥미도가 확 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냥 도형 문제 같은 거는 한두 단계 거치면 뭐 각도도 구하고 길이도 구하고 막 이제 이랬는데 이제 식을 갖다가 쭉 좌우로 길게 쓰면서 이제 계산을 천천히 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이게 진도가 이제 생각만큼 안 빠지니까 본인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게.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이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수학 공부할 때 느꼈던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 뇌를 거의 풀로 회전시키는 느낌이 났어요. 네. 한창 할 때는 막 그러니까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 고된 정신 노동이죠. 이게 진짜 정신 노동이에요. 이게 예. 어머님들 수학 공부하는 거 한번 돌이켜 보시면 뭐 하여튼 작은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막 실수 없이 하려고 하면 막 엄청 하여튼 신경 쓸 게 되게 많잖아요. 엄청 배고파요. 한두 시간 맞아, 하고 나면. 이거 진짜 맞아. 예. 맞아, 이거 맞아. 엄청 배고파요. 배고파요. 소화가 다 됩니다. 그냥 밥 먹으면. 수학 생각만 해도 배고파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엔 수학이네. 매점 가야지. 과정이 좀 고되기도 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숙달될 때까지 특히나. 네, 굉장히 근데 어려워요. 그 과정이 아이들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곱셈공식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이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이 문제를 한번 꼬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세상 텐션을 이제 날아갑니다 이게. 이게 초반부에 이제 그런 거를 접하면서 이제 흥미도가 이제 확 떨어지는데 사실 그 초반부에 그런 어떤 기초 연산이나 이런 곱셈공식의 흐름이나 이런 걸 잡고 본인이 조금만 익숙하고 초반부에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좀 잘 좀 버텨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슷한 연산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네. 순풍을 좀 타고 이제 좀 간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 초반부를 이게 오래 걸리고 좀 지루하고 니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줘서 네. 왜 공부를 니들이 매일 해야 되는지 왜 2-3일에 한 번씩 드문드문 공부하면 계속 첫 장만 보게 되는지 영원히 네네.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아이들을 옆에서 이제 독려하고 가끔 이제 혼도 내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선생님 이제 지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시면 그러면 이제 뭐 한 달 동안 한 페이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니까 초반에 그런 아이들과 저와의 이제 실갱이가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실갱이구나. 예, 저는 그걸 포기 안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 도망치려고 그렇게 하고. 하기 싫어하고 이제 도망치려고 하고. 예,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모든 게. 뭐 저희 때는 그걸 아이들을 이제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정신봉 뭐 이런 예, 게 예. 있었거든요. 그런 막대기 예, 막대기 여기 옆에 다 걸어놨습니다. 네네네. 그 옆에 되게 무서운 말이 써 있었어. 예.
사랑의 매. 사랑음의 뭐 너를 정신도. 사랑해서 이게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뭐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아니 이제 듣고 있으니까 이제 저도 약간 의미 있다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 이제 수학은 이제 빨리빨리가 대유행이에요. 네. 빨리빨리 해갖고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고 옆집 뭐 홍프로네 첫째는 지금 미적분을 2번 끝냈고 뭐 쟤는 무슨 수투 심화까지 해서 블랙라벨을 다 마무리했고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야. 네네네네. 그럼 어머니들은 우리 애는 지금 이제 수상하 겨우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 딱 찾아와갖고 네. 지금 2달 만에 다 끝내야 됩니다. 아,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왜냐면 급하니까. 이게 그 이것저것 문제집도 난이도 있다는 문제집도 많이 풀어온 학생들 보면은 네. 이 수학은 예를 들어 1번에서 100번까지 문제가 100개 있다 그러면 네. 쉬운 문제 점점 올라가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책이 자랑하는 난이도의 문제가는 끝에 한 10문제 정도 될 거예요. 네, 고난도 문제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1번에서 10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90번까지 풀고 네. 뒷부분은 별표. 아, 난 이 책 끝냈어. 왜 난 이 책의 90%를 풀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막상 까고 보면은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요구되는 핵심 문제들은 이제 다 별표 쳐놓고 안 풀고 다 풀었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 역시도. 진도만 막 나가고. 그렇죠. 책만 6권, 5권 꺼내고. 해놓는데 막상 보면은 본인이 그냥 빨리 할 수 있는 것들만 처리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블랙라벨 어제까지 2바퀴 돌렸습니다. 예. 딱 말하는 자신감에서 그 자신감. 나 이 정도 급이야. 야 이거 풀어봐. 어설픈 문제로 나 시험하려 들지 마. 이거 풀어봐 그러면 이제 아 선생님 이거 갑자기 기억이 좀 이런 경우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쌤 수학이면 되게 PTSD 온다. 예. 똑같아요. 예. 막 자신감 있게 말하다가 테스트 하려고 그러면은 네. 아 오늘은 조금 아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그거는 거기서 이제 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대. 그거는 컨디션이 중요하니까. 그거는 항상 컨디션. 네. 항상 컨디션이에요. 오늘 조금 약간 잘 안 풀리네. 이러면서. 국어 항상 컨디션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맞아요. 무슨 지들이 뭐 프로 축구 선수야? 네.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네. 사실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얼마나 거기에 이제 개념 하나하나 뭐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아까 예상 말씀 주신 그 연산의 과정이나 네. 어떤 수학적 추론의 과정에 그 집중을 해서 네, 그렇죠. 그 시간이 누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적이 되면은 지수 함수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가는 시기가 오죠.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그게 보통 선생님 많이 해보셨잖아요. 보통 그게 이제 포텐이 나오는 애들의 경우는 보통 중3 2학기 기말 끝나고 선행을 진행을 해서 네. 정신교육을 아무리 해도 이제 놉니다.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그렇죠. 여행 네. 가야 돼요. 네, 뭐. 학교에서 에버랜드 가요. 네. 결국 겨울방학 들어오면서 본 공부가 조금 시작되고 네. 결국은 조금씩 이제 빛을 발하는 거는 이제 2학기 한 기말고사 정도 되면은 등급이 바뀝니다. 이제 하는 애들의 경우는. 선생님께서 이제 책임을 맡고 계신 아이들은 그래도 한 7, 8개월은 걸리네요. 네네네. 공부를 해보면은 네. 그냥 이해만 해주고 그냥 사랑으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네. 항상 발전한 거 아니더라고요. 전 손흥민 그 아버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 축구장에서 엄청 소리 지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네, 막 네. 이러시잖아요. 선생님도 그럼 막 폭언 욕설 막 하시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도 하다고 봐요. 근데 뭐 욕하거나 아이를 인신적으로 그건 공격하진 아니죠. 않고 네. 공부 자체에 대해서만. 좀 쓴소리도 왜 한다. 너는 지금도 왜 이렇게 계산해? 이거를 지난주에도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는 걸 분명히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너는 지금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가?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분 나빠하고. 네. 저 얘기 많이 들으면 차라리 정신병이 날 것 같은데 저 근데 얘기를 이제 이게 소규모로 이렇게 네. 그룹 지도 형태로 하니까 아이들의 그 과정을 좀 꼼꼼하게 네, 관찰할 수 있는 것 대체로 알죠.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너는 이게 더 필요하니까 네네. 이 과정을 좀 더 집중해서 하라. 이렇게 이제 좀 개별적인 지도가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망하는 이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애들이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주눅이 들었다는 게 뭡니까 또? 영어에 자신감이 없어요. 아까 이제 열반 상태. 애들이 집중을 잘 못하고 이런 상태인데 또 자신감이 없다. 멍한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대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정신을 차리고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영어 공부하면서 힘든 게 뭐니? 물어보면 영어 잘 안 해주는데요? 같은 마스크에 쓰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은 말을 딱 한 문장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기어가는 목소리로 끝을 흐립니다. 예. 그거 잘 안 되고요.
단어가 잘 안 외워지고 독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독해가 잘 안 되는데 말을 먹네요 끝에. 단어 약간 유학파 같은 느낌. 단어가 외워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요런 식의 왜 애들이 이 상태로 왔나? 네네네. 두 가지 제가 테크트리를 조사해봤습니다. 아, 뭐 많은 또, 아이들을 네. 접해보면서 본인도 이제 개인 지도를 엄청 많이 하시니까. 네. 네. 요 두 가지 테크트리로 아이들이 이제 주눅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죠? 요거 이제 지역 차가 있는데 네네네. 교육특구 지역과 일반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특구 지역을 보겠습니다. 애들 영어 다 네. 잘하잖아 거기는. 그게 문제예요. 어려서부터 여기 교육특구에 왜 왔겠습니까? 거기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 말고 거기 근처에 온 사람은 교육에 투자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제 영어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사교육 혜택을 누립니다. 1:1 과외, 비싼, 그리고 뭐 소규모 수업, 뭐 네, 네. 1타 강사, 네. 아니면은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생각한 것만큼 점수가 안 나와.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은연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3등급 그러니까 말은 3등급? 하진 않지만 합니다. 해요 직접. 부모님이 나 그런 거 본 적은 있어요 진짜. 참다 도저히 숨이 막혀서 견딜 목구멍까지 수가 올라갔던 견딜 그 수가 얘기를. 없어서 이제 본물 터지듯이 합니다. 이게 이제 투자 수익으로 봤을 때 망한 거예요. 수익률이 안 나온 거야.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주변 애들이 다 잘해. 그럼 이제 와. 주는구나. 이제 그러면은 비교하고 제가 이제 보면, 아이고 야, 너- 힘들겠네. 너 나쁘지 않아. 열심히 오를 수 있어.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걔가 아주 검은색 아우라를 뿜어내면서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영어가 좀 그런 게 많습니까?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애들하고 격차가 벌어져서 자기는 맞아 이게 언어니까 이게 시간이 참 더 언어가 많이 좀 어려운 걸리거든. 것 같아요. 그 눈빛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수학은 이제 단원별로 딱딱딱 진도가 있고 하니까 야 내가 이 단원은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뭔가 요 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한번 잘해보겠어 뭐 이런 목표 의식이라도 생길 것 같은데 영어는 무슨 바다 같잖아요 이게 할 게. 그러니까 더 좌절감을 느끼나 보다 아이들이. 그럼 일반 지역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 일반 지역에는 좀 다른 다른 결이 있습니다. 결. 예. 안 합니다. 안 해도 중학교 때까지 영어가 A가 나옵니다. 100점. 지역 차이가 크죠.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100점이야. 100점. 그래. 잘하고 있어. 고생했다. 네. 아니, 100점인데 A인데 뭘 더 열심히 해요? 다 되잖아. 그래서 너도 100점, 나도 100점, 다 100점. 왜냐면 중학교는 절대평가를 주니까. 그리고 중학교 성적 산출 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중학교 1학년은 보통 시험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중2부터 보는데 태어나서 첫 시험을 봤는데 너는 공부 못하는 애야. 이런 어떤 시그널보다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격려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잘해도 잘하는 거고 못해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A를 남발합니다. 네. 절대평가 A로 몇 프로 주는 줄 아세요? 중학교에서? 거의 뭐 절반 30-40% 공개는 안 하는데 보통 30% 정도가 이제 보수적인 거고 많이 주면 60%까지 주거든요. 그럴 수 있구나. 와. 그 재량인가요, 선생님? 교장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엎드려 자도 A인 거예요. 헛된 희망이.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네. 고등학교는 4%만 1등급 나오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A 받았던 학생들 중에서 누군가는 4, 5등급으로 가야 돼. 그게 내가 될지는 몰랐지. 딱 내가 됐어요. 문제가 뭐냐면 교육 듣고 있는 아이는 네.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해. 저는 못해요. 거든요. 네. 근데 요 일반 지역은 결이 달라요. 뭡니까? 쟤도 못하고 쟤도 못하고 쟤도 못하고 다 못해요. 네. 네. 그게 자연스러워 그게. 그게- 네, 그게 자연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야 너 열심히 해서 하면 되잖아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롤 모델들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못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우리 원래 못해요. 네, 저 원래 못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과목의 어떤 특수성이기도 하고 이게 일반 지역 가면 영어 사교육이 그렇게 막 엄청 활성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학원 한두 개 정도에서 뭐 살짝 다니거나 그 정도 수준이기도 하고 뭐 교육 인프라도 잘 안 돼 있으니까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것도 뭐
못 다니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영어가 그냥 중학교 때까지 대충 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에서 망한 다음에 이게 근데 다 망했네? 그러니까 더 뭐 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런 건가? 선생님, 그래서 저는 쟤보다 나아요. 책도 없어요. 쟤는 엎드려 자고 쟤는 놀고. 그러니까 영어가 진짜 열심히 하기 진짜 힘든 과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게 딴 거는 그래도 할 맛이 났어. 수학은 막 모르는 걸 배워나가는 과정이 재밌었고 국어는 그냥 뭐 제 개인적으로 책 읽는 걸 약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좀 하다가 재미를 붙였는데 영어는 이게 뭐 단어 외우고 이렇게 외울 것도 엄청 많잖아 또.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과 출신이고 수학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데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요. 네네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현직에 계시는 영어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이러한 마음을 상상조차 못합니다. 아 진짜. 왜냐하면 본인은 영어를 좋아했고 잘했기 때문에 영어 교사가 된 거였거든요. 그죠? 네. 근데 아이들은 몰라, 못해.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럼 선생님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애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벽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이제 주눅이 들고 영어에 대한 벽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구나. 영어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수학은 문제 풀면서 좀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네네네. 영어라는 과목은 성취감을 느끼기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맞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문법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네. 투부정사를 공부를 했어. 문법 문제를 풀어. 근데 투부정사 왜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투부정사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의 체계가 다 잡혀야지만 그때부터 딱딱딱 약간 좀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 독해도 어휘력, 독해력이 일정 수준에 올라가야지 쭉 읽어가면서 이해도 되고 딱 답을 선지를 봤을 때 이게 답이구나. 네. 이게 성취감이 느껴지는데 여기 가기까지의 시간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벽을 만들고 주눅이 들고 뭐 제대로 머리 들어오는 건 없고 집중력은 굉장히 저하돼 있는 상태에서 열반 상태가 되고 이게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왜냐면 어려울 것 같아요. 영어가 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모든 한마디로. 아이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가장 보편적인 얘기는 봤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취감을 느끼기가 너무 힘들다. 영어의 영어는 특성상 네. 그래서 빨리 성취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갑니다. 빨리 그게 됩니까? 해보니까 되네? 라는 걸 느끼면 좀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 전까지는 했는데 역시 안 돼. 해도 역시 안 돼. 난 안 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영어 할 만큼 했는데 저는 역시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라는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학생들마다 포인트가 좀 달라요. 뭐 예를 좀 포인트가. 들어주시죠. 뭐. 영어 시간 자체가 부족한 친구도 있어요. 네. 학습 자체가. 아니면 학습 시간은 많은데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단어 네. 한 글자 한 글자 막 쓰는 애들. 네네. 네네. 그리고 영어 문제 막 이렇게 막 네, 푸는 문제 애들. 막 풀고.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책을 얇은 걸 선택을 합니다. 문법 기본도 없는데 3,300제 있잖아요. 그거 이제 죽습니다, 애들. 그거 못 끝내요. 이거 뭐. 그제 그러거든요. 3,300제는 끝난 애가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푸는 거고 너는 집어넣어. 야, 너는 33제. 3.3제. 그거 좋은데 33제?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네. 빠르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 부담 없는 책으로 한 바퀴 쫙 해주면 성취감이 살짝 생길 수 있다. 그죠? 일단 요거는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은 본인의 수준을 몰라요. 네. 그냥 학원이나 이렇게 다 공부 맞아요.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거 따라서 하거든요. 학원에 가면 같이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주고 질과 양을 아이들에게 맞게 바꿔주면서 그거에 또 아이들이 다 해. 그럼 못합니다. 네네. 여기서 요만큼만 해. 그래 가져와 봐봐. 그러면 30분 공부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거 확인해주고 아이들이 네.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뭡니까?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오늘 뭐예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뭐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왜요? 그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면 좋은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서 정해서 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 연구에서 어려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교사의 역할은 네. 운동선수의 코치 같은 존재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뭘 할 거를 정해주고 그렇죠. 옆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가서 자세 교정해주고.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보여주기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치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선수가 하는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컨대 보여줘. 시범을 해. 피아노 선생님이 피아노를 막 쳐. 야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라고. 이렇게 쳐. 쳐봐. 못 치잖아요. 네. 다시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직접 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못하든 잘하든 음. 상태를 보면서 지금 아이 상태가 이렇구나.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고 있으니까 전문가가 보고 있으니까 맞는 방향으로 가면 좀 늘잖아요. 그럼 성취감 느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어가 좀 어려운 아이들은 이제 이런 마음의 벽 같은 게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냥 패배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한데 영어는 이제 워낙 그냥 할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단어도 너무 많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아예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홍프로님께서는 아이의 수준에 맞게 교재 수준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 준다거나 뭐 해야 될 양을 이제 조금씩 잘라주는구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잘라서 야 일단 이것만 먹어봐 해서 극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국어 우리 아이들이 안 되는 이유 뭡니까? 거의 까막눈인 애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수능에서 요하는 독해력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 문맹인 친구들이 꽤 많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까막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그렇죠. 느낌이 확 오네요. 까막눈. 근데 제가 이거 그 문맹률은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제일 낮던데 네. 또 다른 통계에 보면 문해력이라는 아 맞아요. 테스트를 요즘에. 해요. 문해력은 이제 그 글을 이제 독해를 해내는 그런 텍스트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거는 되게 낮더라고 네, 우리나라가. 맞아요. 성인들도 낮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되게 친구들이 소비하는 컨텐츠가 이제 저희나 뭐 저희 조금 윗세대 분들은 뭐 책이라든지 만화책, 소설책 이런 것들도 보고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되게 짧은 컨텐츠들 뭐 유튜브라든지 뭐 요즘엔 블로그 같은 것도 잘 안 보잖아요. 보죠. 네, 안 뭐 유튜브 중에서도 되게 짧은 쇼츠 맞아요. 유튜브도 이제 보기 귀찮으니까 네, 쇼츠 맞아요. 해서 뭐 20초, 30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긴 글을 읽을 기회 자체도 없고 많이 내가 뭐 문장이라든지를 접해야 조금 더 독해력이라든지 어휘력이 향상이 되는 게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제 글을 아예 못 읽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은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믿지를 못하겠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국어는 원어민들끼리의 시험이고 분명히 4%로 끊어서 1등급도 나눠줘야 되고 네. 뭐 쉽게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 갈 학생이랑 뭐 지방대 의대 갈 학생 혹은 뭐 공대 갈 학생들이 이제 분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등급 안에서도 변별력을 가질 만큼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독해 지문이 나오는데 맞아요. 어려워요. 이제 어려워. 이거를 뭐 4등급, 5등급은 뭐 한국말이라고는 하지만 뭐 전혀 이제 문장의 관계도 파악을 못하고 이제 영어로 쉽게 말하면은 뭐 얘가 누구를 수식한다 혹은 뭐 여기서 이시 저걸 의미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거 기본적인 거조차도 뭐 글의 어휘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아예 글의 관계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 그 정도야? 네, 4등급 이하에는 정말 많아요. 근데 아니 한이쌤 그 교실 보면은 네네.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목뼈가 부러진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걱정돼요. 저 목뼈 부러진 것 같은데? 야, 연체도 보니까 척추부터 목까지 라인이 분명히 어디가 부러지지 않고서는 저 자세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 단어랑 조금 다르게 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초 단어라는 개념이 없고 조금 어려운 단어는 아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완전 기초 단어인데 이걸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한자를 안 배웠다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래도 어릴 때 한자에 대한 강요도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감각이 있죠. 어린이 튼튼 한자 교실 해가지고 했거든요. 했죠. 근데 요즘은 진짜 한자 모르는 애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휘력도 부족하면서 플러스 조금만 글이 길어지거나 좀 관계가 난해지거나 그러면
한글도 독해가 잘 안 된다.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실질적 독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휘, 문장, 문단 그리고 글의 범위로 넓어져야 되는데 네네. 뭐 어휘가 좀 부족하니까 당연히 문장 해석도 잘 안 되고 문장 안 되면 문단도 안 되고 문단 안 되면 글 전체도 이제 난이도가 비문학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뭐 거의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한테 뭐 저는 사실 수업을 할 때 어휘장 당연히 만들게 시키고 수업하면서 바로바로 옆에서 이제 내가 이런 단어는 이제 때려 맞추면 안 되겠구나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 나가면서 국어를 어휘장을 네, 만든다고. 어휘장을 만들고 영어 단어장처럼. 네네네 예, 그냥 예, 옆에다 쓰고 네, 근데 옆에 쓰고. 또 영어는 사실 엄청 많이 봐야 익숙해지지만 네. 한국어기 때문에 몇 좀 번만 낫나요? 봐도 아, 그래요? 금방 네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일단 단어장은 무조건 강제로 만들게 시키고. 그건 거의 기본값. 이 학생이 문장을 못 보면 정말 문장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장, 수능에 있었던 문장 중에 조금 난해한 문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식이 되고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독해를 끌어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국어는 가서 진짜 배워야겠네요. 영어처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아이가 인강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 네, 그렇죠. 그런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 강의 재밌으니까 그렇죠. 이해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독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심지어 요즘 난 제일 싫은 게 옛날에 비해서 선지가 너무 복잡해. 아, 맞아요. 엄청 복잡해요. 미치겠어. 선생님. 나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요즘 너무 못 풀겠는데 언어 영역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국어. 난 국어 되게 잘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국어 문제 보면은 이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선지 자체가 너무 네, 복잡해요. 맞습니다.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돼. 선지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같은 뭐 4등급, 5등급이어도 얘가 까막눈이어서 4, 5등급인지 아니면 뭐 특정 뭐 여러 파트에 가지 대한 이유가 부분이 있겠죠. 약한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나서 뭐 이제 매일 내가 문제를 많이 풀고 예. 좋은 인강을 본다고 해서 이 아이가 본질적으로 어떤 국어적인 능력이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적 반영으로 되기가 힘든 거죠. 그럼 여기 홍프로가 딱 왔는데 보니까 까막눈이에요. 네. 사실상 까막눈이면 대략 아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몇 개월 정도 혹은 몇 년 정도가 필요합니까? 까막눈에서 벗어나는 게. 찐 까막눈이라고 하면은 정말 찐 까막눈입니다. 찐 까막눈이어도 네. 다행히 뭐 유튜브도 수능이라고 3분 이상 못 봐요 지금. 예. 쉽지 않은데. 근데 그래도 이제 아까 홍프로 쌤이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성취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성취를 주면은 이제 그 아이들도 금방 되고 또 이제 한국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 찐까막눈인데 얘가 하려는 의지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6개월 정도만 지나도 3등급 이상까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학연수를 가는 이유가 그 영어 같은 데를 많이 접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한국은 다 한국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한국어에 계속 노출되고 문장들도 금방금방 지금까지 뭐 본인들이 이제 네이티브로 살아가면서 쌓은 짬이 있기 때문에 금방 생각보다 6개월 늘어요. 정도면 본인이 이제 3등급까지는, 이렇게 개인 지도를 통해서 뭐 어휘장 만들고 독해 연습시켜서 이렇게 개선이 되긴 되더라. 네, 그렇죠. 국어가 참 힘든 게 이제 저는 항상 국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 찾기나 이런 게 진짜 힘들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렇게 좀 진짜 까막눈 상태의 애들에서부터 뭐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네. 그리고 수학은 아이들이 이제 수준별로 분반도 돼 있고 막 그런데 국어는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 그렇죠. 나누기가 조금 힘들죠.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의 단점이 계속 고쳐지지 않고 애는 그냥 수업만 듣고 있고 네. 매산비 매일 3개씩 풀고 그렇죠. 근데 계속 까막눈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계속 시간 낭비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지금 2등급 이상이어도 독해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 까막눈 정도라고 보면은 그 친구들도 조금 더 이제 글 보는 것만 쫀쫀하게 보는 연습만 해도 금방 네네. 1등급까지 갈 수 있다. 어휘력이나 문해력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 네네네.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학 우리 아이들이 안 되는 이유 마지막은 뭡니까?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어떤 시스템의 좀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선행을 보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이제 시작하는 경우에 선행 많이 하죠. 네네 이 수학상 이제 고1 1학기 이제 과정을 굉장히 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선행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죠.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길게 이제 공부가 됐던 것 저도 같은데.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런 네네네. 학원들. 근데
막상 이제 학교에 개학하고 이제 학교 이제 1학기가 보통 한 4개월 정도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그걸 4개월 안에 그걸 끝난다는 얘기인데 네. 선행 공부를 6개월 이상 하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6개월 이상 이렇게 가면 아 네. 이건 내용이 어려워서 이렇게 오래 하나 보다라고 이제 아이는 이제 네, 착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아이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기본기를 바탕으로 심화된 문제 네. 이제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기본기만 8개월씩 하면은 아이들도 에너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공부가 진짜 사실은 이제 시작의 단계인데 자기가 한 반 이상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막상 보면은 이제 6개월 공부하고 8개월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막상 문제 푸는 걸 보면은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거의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네. 선행을 나갈 때에는 길면 석 달, 네. 짧으면 2달. 네. 그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고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원 수투 정도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정상적으로 이제 아이가 잘 습득을 했다면 책 보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수원 수투는 진도를 조금 이제 속도감 있게 나가게 되는 걸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커리를 좀 잡아주고 네. 그리고 기본 진도를 나가고 또 기본 유형서를 풀고 또 기본에서 살짝 어려운 거 또 살짝 어려운 거 이렇게 문제집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네. 기본기를 아이가 쉽게 가야 되면 쉬운 책으로 이 아이는 좀 어렵게 좀 심도 있게 접근이 가능하다 싶으면 좀 난이도 있는 책으로 기본서를 잡고 바로 이제 실전 문제들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네. 실전 경험을 많이 쌓게 하는 게 그럼 잠깐만 네. 6개월을 하면 뭐 어떻게 6개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기본서 보고 네네네. 똑같은 문제집을 계속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본서를 알차지만 조금 좀 이제 천천히 이제 좀 쉬운 내용이 이제 주로 들어가 있는 이제 개념서를 본 다음에 네. 유형서를 이제 유형서 이제 풀긴 풀어야 되는데 예, 또 풀고. 라이트 센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이제 센 수학 문제집이 있는데 라이트 센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기본기, 계산력, 연산력에 좀 중점을 둔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 계산만 계속 반복하는 꼴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 연산에만 자꾸 반복하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재미가 없죠. 그게 공부의 전부인 줄 아니 알게 근데 돼요. 아까 예, 예, 뭐 예. 선생님께서 네. 수학이라는 게 그냥 쿡쿡 문제 그냥 A부터 A는 F 해서 바로 그냥 네. 문제 공식 풀고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A에서 B로 가고 네. B 때문에 C가 되고 C 때문에 D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F까지 가는 이제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수학책도 이제 꼼꼼하게 읽으면서 개념서를 이제 꼼꼼하게 예, 예. 구석구석 읽으면서 자꾸 네. 이해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좀 오래 걸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6개월 투자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초반에는 하루에 2-3장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처음에 그런데 그래서 수학 공부는 그래서 이제 이 선행 공부도 공부가 매일 돼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네. 매일 되다 보면은 초반에 그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이제 겪고 네. 그걸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네. 이게 자연스럽고 느린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도 여기서 여기까지 숙제는 해와야 돼. 네. 그러니까 그게 3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다음 시간까지 끝내와. 네. 처음에 이제 아이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죠. 선생님 저 괄호 1번에서 괄호 8번까지 전개를 하는데도 아 이건 정말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죠. 네네네. 네. 마치 이제 9구단을 처음 하는데 1단에서 9단까지 외우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꽤 걸리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싫죠. 예. 그냥 막 외워야 되는 단계고 막 이러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공부가 듬성듬성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6개월, 이제 7개월, 8개월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딘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가 집에서 공부를 더 해야 돼. 이제 양이 늘어야 되는 거죠. 공부 시간이. 네. 시간이 좀 더 투자가 돼야 되고. 좀 더 이제 압축적으로 그죠? 압축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압축적으로 예, 예. 해서 해야 되고 계속 좀 기본적인 거나 이제 연산 중심의 문제나 뭐 기본 유형서만 이제 반복해서 푸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반복 계산을 자꾸 새로운 문제를 주면서 넌 계산이 약하니까 이것도 풀어봐. 계산이 약하니까 이것도 풀어봐. 라고 하는 게 아이들 굉장히 지치게 하거든요. 그럼 초중고 다 거의 공통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한번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수학 선행을 많이 하려고 했대요. 네. 근데 이제 항상 그 선생님께서는 한 학기만 네. 했다는 거예요. 네네. 무조건 현행 중심으로 하고 네. 한 학기만 하면서 진도를 거의 안 나갔대요. 선행을 한다고 선행은 했는데. 엄청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물어보니까 좀
문제는 많이 풀었대. 네. 딱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 그렇죠. 좀 기본 유형서나 이런 걸 계속 갖다가 주는 거죠, 그죠? 계속 예, 이제 예. 숙달시키기는 하는데 네. 그 이상으로 아이가 이렇게 심화시키는 데까지는 못 가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도 이제 가르쳐 보면 어머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는 더하기 빼기가 아직 잘 안 되니까 문제를 좀 많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이제 있지. 바로 말씀드리죠. 어머님 문제는 이 10개가 답니다. 안 되면 이 10개를 다시 풀리게 할게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얘기하죠. 너는 이거 10개만 풀면 돼. 대신에 틀리지 마. 이게 부모님들을 못 믿으시는데 예. 아이들한테 100개 주면 애들이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 이걸 또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중에서 틀리면 이걸 이제 또 고쳐야 돼. 이제 동기부여도 이렇게 안 되고. 예, 안 되죠. 예,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요. 난 계산을 못 하나?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러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하고 그걸 정확하게 하는 걸 연습을 하고 네. 또 다음 단계로 다음 계속 단계 넘어갑니다. 전진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해했는데 계산이 안 된다면 네가 그 앞에서 했던 계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네. 이제 아까 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 기본 개념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아까 뭐 학생 스스로 그걸 읽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네네. 얘기도 해주셨던 것 네, 같아요. 옆에서 그리고 이렇게 좀 자극도 주고. 그게 한 뭐 몇 달 걸린다. 네. 그 기초가 좀 지난한 과정이 몇 달 네네네. 걸리는데 얘가 이제 선생님이 딱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은 됐어. 네. 개념을 이렇게 이해도도 높아진 것 같고 네네네. 기본 유형도 이제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으면 네.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약간 이제 고난도 문제나 이런 것들. 네, 바로 넘어가죠. 바로 넘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계산은 앞에서 연습했던 계산을 어차피 고난도 문제를 풀어도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굳이 막 반복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공부가 되는 아이들이라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서 이제 아이가 질문을 하면 선생님 저 4번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4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는데 한 10번 정도는 이제 설명을 해줘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같은 질문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죠. 네. 그럼 너 이거 지난번에 4번 모르겠다고 설명했는데 왜 6번은 안 되는 거야? 이제 네. 물어보면 이제 아이가 그럼 너 4번 다시 풀어봐. 그럼 또 못 풀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국어랑도 비슷한 게 선생님은 얘기를 해줬고 아이도 그때는 이해는 했지만 본인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 이제 심리적으로 좀 이제 압박을 가해요. 지금 뭐 네네.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 가한다는 거는 예, 윤태성 네. 선생님이 좀 머리도 짧게 하고 오시고 그래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러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거 교육적으로 아니에요. 아이들이 네네네. 이제 잘할 수 있게 네. 독려를 해주신다. 네네 예. 그럼요. 예. 아, 제가 뭐 아이한테 좀 이렇게 뭐 호되게 뭐 이렇게 하는 아, 뉘앙스를 그건 전혀 들릴 수 아닙니다. 있는데 예.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예. 근데 그래서- 마냥 그냥 좋게만 얘기하지는 않죠. 예. 궁금한 게 이게 옆에 있는 이제 홍프로가 왔어요. 네. 얘는 이제 수포자였어. 네네. 딱 해갖고 이제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해서 한 학교 시험도 한 3등급 근처까지 올렸어. 네. 이런 애들도 훈련을 통해서 거의 1까지 갑니까? 어머님들이 궁금한 건 그런 거거든요. 네. 수학은 선천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얘네들이 훈련을 통해서 최상위권 수능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느냐? 네.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재능의 영역을 무시할 수 없다고 부모님께 일단은 전제를 합니다. 네, 예, 전제를 하지만 1년에 서울대를 한 3,000명 가까이 가지 않나요? 네, 그런 것처럼 천재들만 서울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음. 노력으로 가고 서울대 연고도만 해도 거의 1년에 10,000명씩 뽑을 텐데 네, 모두 천재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냥 평범한 우리가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수학도 재능의 영역에 들어가긴 하지만 네, 내신 1등급까지는 네. 혹은 1등급을 못 가도 한 2등급까지는 아이의 노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단 고난도 문제는 이제 약간 좀 타고난 게 필요하다 이런 이제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많이 접해보지 않는 게 전 더 큰 것 같아요. 접해보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렇죠. 그냥. 이게 예를 들면 학원에서도 대부분의 네. 학원은 시험이 이제 시험 기간 대비를 하면서 네. 시험이 임박해질수록 문제 난이도를 올려요. 네. 근데 학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일단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미 방학 동안에 학교 기출 문제들 특히 이제 교육특구에 있는 학교들의 문제는 네. 기존에 있는 문제집 중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발췌하셔서 내시는 경우들도 꽤 계시거든요. 사실. 네. 근데 교육특구에 있는 그 학교들의 특징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일부 개발하세요. 네, 그렇죠. 시험 문제 자체를.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이미 계약해서 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방학 동안에 다 맛보게 해주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풀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가 가고 싶은 그 레벨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이 정도의 문제를 네가 생각해서 해결하는 것을 미리미리 끝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제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게 노출이 계속되면 계속 결국에 노출시켜요. 극복이 됩니까? 네, 그렇죠. 그게 그거를 가지고 다음 학기에 바로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오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제 수학 내신 변화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걸 보면은 3, 4, 2, 1, 2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3, 3, 2, 1, 1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나. 예. 아니 저는 아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만 이제 많이 강조를 하신길래 이제 네네네. 그게 단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거가 이제 천천히 그게서 되지만 베이스고 약간 천천히 하는 단계가 있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결국은 치고 치마를 올라가는 나가야 거죠. 되니까 그렇죠. 고난도 문제까지 이제 계속 노출을 시키는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계속 노출시킵니다. 왜냐면은 못해도 노출을 시켜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진짜 느린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학생들은 넌 느리니까 이 계산 문제나 좀 계속 좀 해봐봐. 이러면은 아이가 나는 그냥 기본 계산만 해야 되는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면서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같이 공부를 해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학생이 느리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문제를 천천히 설명을 해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그러면 이제 공부에 대한 흥미도는 적어도 떨어지지 않고 네. 내가 이런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과목은 이런 공부까지 해야 되는구나라고 아이가 조금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뭐 배워야 될 시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배우는 그런 거는 있죠. 그래서 선행을 너무 그냥 네. 늘어지면서 기본 유형만 계속 풀면 절대 안 되고 예. 어느 정도 기본이 잡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좀 높이고 단계를 바로 높여서 바로 올리는 거. 이런 어떤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초반에 너무 알겠습니다. 서두르진 않되 천천히 하면서 이거 오묘하네. 막상 가야 될 때는 확 가는 거죠. 다 같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영어 마지막으로 영어 망하는 이유 세 번째. 그냥 합니다. 그럼 뭐야 또? 그냥 합니다. 앞에 한마디 추가하겠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한다. 뭘 그냥 해요? 숙제든 공부든 그냥 해야 될 거를 그냥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면서 그냥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합니다. 숙제 다 했어? 다 했어요. 열 문제 다 풀고 네. 8개 맞고 2개 틀리고 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뭐 다 문제야? 했네요. 다 했잖아.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 근데? 단어 시험 내일 학원 가? 단어 외웠어? 네, 외웠어요. 네, 외웠어요? 내일 단어 몇 개 보는데 80개 시험 보거든요. 80개 다 외웠어? 네, 외웠어요. 가서 시험 봐가지고 통과합니다. 네. 그거 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숙제 다 잘하고 단어 시험 다 준비했는데 뭐가 문제야? 성적이 안 오릅니다. 왜 안 올라? 그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다 시킨 대로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일단은 아이들이 생각 없이 그냥 한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데 네. 무슨 말이냐면은 단어 같은 경우 뭐 학원 일주일에 2번 가요. 2번 가서 한 번 갈 때마다 80개씩 시험을 본다고 쳐요. 네. 그렇게 1년, 2년을 했어. 제 시험을 보고 통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단어가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뭔가 다르게 아니면 더 열심히 뭔가 바꿔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단어 외우고 시험 보고 하면서 계속 걱정을 합니다. 단어가 자신이 없어요. 단어가 안 외워져요. 난 외워도 까먹어요. 이렇게. 맞아. 단어가 안 외워진다고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면은 문법 수업 듣습니다. 숙제 나온 거 문제 풉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자신이 없어요. 문법이. 시험 나와도 틀리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되게 좀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과목마다 포인트가 있겠지만 단어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인간이 까먹는 단어의 개수가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까먹는 단어요? 영어. 네. 거의 다 까먹지 않나요? 안 보면 거의 뭐 기억 안 나지 뭐. 하루만 지나도 저는 거의 100지 가까이 하던데. 하루에 30-40개는 까먹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외우려고 했든 50개 이하를 외워서는 애초에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루에 50개면 일주일에 몇 개예요? 하루에 59면 350개. 그 정도 외워서는 영어 단어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외워야 된다는 말씀. 그쵸. 굉장히 충격적인 게 국어는 전체 외워야 되는 단어 수가 1000개가 안 되는데 이것도 안 외우는데 애들이 맞아. 그렇게 외우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네. 예컨대 하루에 100개, 150개, 200개
외우라 그러면 애들이 소리 질러요. 선생님, 애들이 웃으면서 그래요. 선생님, 저 하나 못 외워요. 저 보여드릴 걸 얼마나 못 외우는지. 그래서 확인해봤거든요. 진짜로 하루에 100개면 일주일에 700개잖아요. 700개 예. 써보라 그러잖아요. 한 35개 쓰고 막 그래요. 그게 안 난대요. 그럼 제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하란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알겠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돌려요.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나잖아요. 700개 중에서 80%까지 씁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고등학교 때 외워야 될 단어가 무한대가 아니에요. 네. 수능 기출 단어, 네. 내신 나오는 단어들 한 뭐 4, 5천 개 한정이 돼 있어요. 4, 5천 개. 근데 그 중에서 많다. 엄마 아빠 방학 이런 것도 빼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단어책 보잖아요. 그 단어책에 단어가 몇 개 들어있죠? 보통 뭐 3천 막 이 정도 안 해요? 제일 많은 게 이제 2천 정도입니다. 그래요? 2천? 예, 뭐 이제 파생어 포함하면 3천 개 되겠죠? 2천 개면은 하루에 100개씩 보면 며칠이면 보는 거죠? 그럼 끝났네? 20일이죠. 예, 20일이면 그러니까 네가 몇 개를 외워도 20일이면 다 보는 거예요. 네. 그 상태로 또 돕니다. 이번에 110개씩 보는 거야. 그다음 120개씩 보는 거야. 한 진짜 못 외우는 친구도 5바퀴만 돌잖아요. 그러면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제는 단어 보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30개씩 가잖아요. 30개씩 가면은 2천 나누기 30이 며칠이죠? 해보세요. 이과라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못 끝냅니다. 왜 못 끝내냐면 내신 기간 돌아오잖아요. 그죠? 내신 기간 끝나고 수학여행 가잖아요. 수학여행 끝나고 내 생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친구 생일 있고 오늘 몸이 으스르으스래. 학생들이 행사들이 많아서 예. 진짜 오늘 해야 되는데 공사 남항하시고 내가 유일하게 하나 보는 드라마 네. 마지막 회야. 그래서 못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시키는 것만 하니까. 그냥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단어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100개를 어떻게 하루에 다 외워요? 근데 못 외우죠. 무슨 말씀을 이렇게 험하게 하십니까? 이거 제가 진짜 깨달은 건데 제가 지어내거나 네. 애들을 과학적으로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네. 1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아이들이 단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 맥스더라고요. 1시간도 힘들지 사실은. 왜냐하면 어떻게 1시간을 봐? 국어, 수학 뭐 많이 수학, 하는데. 탐구, 역사, 영어 하면서 영어도 문법도 하고 독해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단어 하면서 단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예요. 수학을 접었다. 그럼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정도의 몇 개를 외우는지를 제가 봤을 때 한 100개 정도를 소화를 해야지 아이들이 인서울에 가는 걸 많이 봤어요. 하루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1시간에 100개. 100개까지 일단 계속 전진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계속 정도까지 보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고 매일 100개를 다 완벽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빨리 끝낸 다음에 이걸 반복해서 한 4번, 5번 도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 얘기예요. 저는 어휘의 그릇을 늘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컵만 어휘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물을 가득 채워봤자 게임이 안 끝나요. 요만한 소주잔으로 네. 이렇게 막 꼴짝꼴짝 하지 말고 그거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100개 처음에 안 돼도 안 되잖아요. 시키잖아요. 7, 80%까지는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안 시키면 안 느는데 시키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와요. 그리고 네. 그 상태로 회독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보고 또 보면 진짜 생각이 없던 아이, 네. 자신감이 없던 아이도 어휘력이 쌓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신감은 가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영어 실력도 없고 점수도 안 나오는데 야, 눈 부리부리하겠다. 할 수 있어. 해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실력이 쌓이고 점수가 오르잖아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예. 자신감은 또 어휘도 그런데 아이들이 또 독해도 굉장히 또 생각 없이 하잖아요. 독해 할 얘기 많습니다. 예, 독해도 개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같이 방송한 적이 있는데 네.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도. 독해 예. 생각 없는 독해. 현실을 좀 알려주세요. 현실.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읽습니까? 아는 단어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딱딱딱딱딱딱 오케이 이런 얘기야.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학교는 꽤 잘 맞아요. 왜냐면 얘기가 뻔하거든요. 지구가 쓰레기가 많으니까 뭐 재활용을 합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고등 1, 2학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고3 지문을 딱 읽으면은 재활용이란 무엇인가?
재활용의 개념, 뭐 리사이클, 업사이클, 다운사이클, 재활용이 과연 좋은 것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거든요. 자, 이때부터 이 간극, 아이들이 알고 있는 수준과 지문에서의 수준 차이만큼의 이제 상상력이 동원이 됩니다. 이거를 상상으로 메꾸는 건데 센스가 좋은 친구들은 또 꽤 잘 메꿔요. 근데 메꾸다 수능까지 메꾸면 다행인데 수능은 못 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3 6월 모의고사 3등급, 고3 9월 모의고사 2등급. 엄마 됐어. 나 영어 1등 갈게. 고3 수능 4등급. 이런 애들이 재종반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독해도 그냥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쓱 읽고 문제 풀면서 답만 대충 맞추고 넘어가는 거네. 한 문장 해석이 안 나와요. 한 문장 안 나오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알겠어. 아하. 그래 찍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풀면 쉬운 문제는 풀어요. 그러다 이제 임자를 만나죠. 딱 뒤에 수능에서 이제 1등급, 풀리는 2등급 문제만 맨날 그냥 풀고 반복하고 약간 이런 건가 봐요. 아니, 해석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 생각보다 그 영어 독해를 맨날 애들이 풀고 있잖아요. 네네네. 해석을 제대로 안 한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안 하는 거 반, 못 하는 거 반. 일부만 하고 그렇지. 이제 전체 맥락 파악해가지고 아이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네. 어머님들은 애가 뭐 영어를 읽고 있으니까 그걸 애가 이제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영어가 특히나 아무 이제 외국어니까. 저도 학원을 2번이나 운영해봤잖아요. 네네네. 그때 잘 몰랐어요. 근데 옆에 앉혀서 해석하는 걸 직접 시켜보고 들어보잖아요. 네.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렇구나. 어제도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해석하라고 해보면 어이없는 얘기가 나옵니까? 뭐 그 정도 괜찮은데 네. 상상을 초월하는 그 스펙타클한 SF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상상력이면 재능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많거든요. 독해도 이렇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고 그냥 합니다. 단어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고 독해도 그냥 대충 하고 문제 풀고 넘어가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참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졌네 방송이. 저는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각 과목별로 또 이제 선생님들 어떤 경험담과 노하우 이런 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저희가 뭐 또 혹시 또 웃은 것 때문에 혹시 저희가 뭐 저희 방송이 이제 좀 공부가 좀 힘들었거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을 위한 이제 솔루션이나 이걸 목표로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방송 과정에서 약간 이제 제가 특히 많이 웃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제 솔루션 그리고 현실 인식 요거를 위해서 이 방송을 한 거니까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아무것도 안 고쳐지는 거 보니까 그냥 우리가 욕을 먹자고 사과하지 말고 욕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각 과목별로 우리 아이들이 현실이 지금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긴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종종 나와서 또 이런 얘기 같이 나누면은 어머님들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지금. 각 과목별로 현실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 한마디씩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과목들 들으면서도 역시 학생들은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 그 시작하는 단계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5학년도 수학 상 공부한다 어쩐다라고 하는데 국어는 거의 고2, 고3 넘어갈 때 이제 막 급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이전부터도 좀 제대로 되게 준비를 하시면은 아마 고등학교 과정이라든지 수능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현재 상태랑 상관없이. 예, 알겠습니다. 국어 좀 일찍 스타트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입시왕 유튜브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뭐죠? 저도 봤는데 입시와 개그를 한 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 오늘 방송을 듣고 너무도 심취하셔서 다 체크했다가 애가 오면 이제 앉아봐봐. 너 국어, 너 눈, 너 수학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공부를 저해한 요소니까 있다고 알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적용하는 거는 이제 차근차근 네. 이제 기회를 봐서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윤태상 선생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처음은 아니죠. 두 번째긴 한데 사실상 처음. 네, 사실상 처음입니다. 예. 요즘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부모님 세대, 부모님 젊으셨을 적 생각하시면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자녀들을 이제 많이들 꿈꾸시는 것 같은데 요즘 사실 그 나라도 경제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고 자녀들도 이제 크게 이제 어려움 없이 그게 나름 이제 화목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온 걸 보면 이게 만약 이렇게 책상 앉아서 공부만 하라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푸시를 해가지고 아이가 네. 공부하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아이의 상황도 좀 이해해주고 너는 요즘 뭐가 이렇게 힘드냐? 집중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냐? 1시간은 더 늘려볼 수 있겠냐? 주중에 친구들이랑 즐겁게 주말에 친구들하고 즐겁게 좀 보내더라도 주중에는 조금 더 시간 내서 좀 책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공감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면서 공부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땡겨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많이 이제 호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학생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등급이 한 4에서 한 5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에게도 네가 조금만 더 하면은 1등급, 2등급 갈 수 있어.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1, 2등급 학생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목표 한 3개 정도만 더 맞아보자. 이런 난이도의 문제 정도는 조금 더 이제 트라이해서 돼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금씩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좀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무리하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좀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좀 힘들고 좀 지치게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잘 좀 보내보면 어떨까? 예,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영수 우리 아이들이 왜 안 될까에 대한 해답을 얻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힌트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 아이들과 잘 관찰해 보시고 대화도 해보시고 학원 선생님들과 얘기도 해보면서 또 좋은 해결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왕 이번 주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